안녕하세요, 유수입니다. 오늘은 인간관계가 원만하지 않은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관계가 원만하다, 원만하지 않다. 사람에 대한 어떤 그런 평가에 대한 기준이 되기도 하지요. 원만한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원만한 사람들이 사회생활도 잘하고 결국에 사회에서 성공하고 그런다고 다들 생각하니까요. 원만하지 못한 사람, 난 특별히 사람들하고 관계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야. 나는 사회성이 그렇게 있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왜 그런 걸까요? 이제 왜 그런지 원인을 찾아서 스스로 고치려는 어떤 노력이 조금만 이렇게 가동이 된다고 하면 그 인간관계를 원만하게 하는데 대단히 도움을 받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나는 원래부터 천성이 그래 라고 생각하면서 거기에 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계속 그렇게 원만하지 않은 상태로 가는 거죠. 인간관계를 원만하게 해서 내가 조금 더 내가 원하는 어떤 인생을 살아보겠어 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늘 이 영상에 주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인간관계가 원만하다고 하더라도 나는 인간관계가 원만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원만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지? 그 중에서 내가 혹시 조금 무의식적으로라도 그쪽을 이렇게 좀 닮아있는 그런 습관은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시면서 있으면 고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그런 계기가 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볼까요? 인간관계가 원만하지 않은 사람의 특징 첫 번째는요. 일단 매사에 부정적 사고로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회사에서 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직원들 유형 중에 어떤 칭찬을 받은 거예요. 본인의 어떤 실적으로 해서 칭찬을 받으면 고맙습니다. 칭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정말 너무 기쁩니다. 이렇게 하는 직원이 있고, 한 번 이제 잘한 건데요. 그게 언제까지 가겠어요. 하나만 잘못해도 금방 또 실망하게 될 텐데 윗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고방식이 바로 이제 매사에 부정적 사고를 먼저 시작하는 그런 타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축하해주는 사람한테 말이죠. 합격했다면서, 축하해. 이게 아이가, 대학에 합격했다면서 축하해.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학교 나와서 취업이나 되겠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축하해주는 거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타입들. 그리고 친구들하고 이제 동료들하고 이렇게 만나는 자리에서, 잘 지내? 아이고, 잘 지내긴 엉망이다. 힘들어 죽겠다. 이런 그런 인사말이잖아요. 그냥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 돈이 없어 죽겠다, 이런 어떤 부정적인 상황들. 장사도 안 되고, 애들은 속색이고, 배우자는 또 아프다고 그러면 또 그거 또 막 투덜대고, 아이고 내가 못 산다, 이런 그런 스타일들은 누가 친하게 지내고 싶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부정적인 어떤 습관이 내 입버릇에 이렇게 붙지 않도록 만약에 그렇게 무의식적으로 하고 있다라면 내가 고쳐야지 라고 적극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그런 태도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또 본의 아니게 이제 퇴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제 일찍 퇴직을 한 거죠. 그렇게 되면 풀 죽어서 나 이제 세상에 쓸모가 없나 봐. 허탈해, 힘들어. 그리고 또 이런 거 해보면 어때? 그럼 그게 되겠어? 이렇게 말하고 생각하는 사람과 이제 퇴직하고 자유의 몸이야. 이제 뭔가 좋은 일을 한번 시작을 해봐야지. 만들어봐야지. 너무 신나. 조금 이제 즐기고 이제 내가 좋아하는 일. 이제까지 열심히 일을 했지만 지금부터 내가 좋아하는 일을 정말 찾겠어. 잘해보겠어. 이렇게 똑같은 퇴직 이후에도 그렇게 두 가지 타입은 아닙니다. 어떤 타입이 훨씬 더 사람들과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할 거예요. 우리가 정말 알 수 있는 부분이죠. 인간관계에서 이제 나쁜 결과만 이제 예측을 하고서 그렇게 되면 어떡하지?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이건 불가능한 게 아닐까? 이렇게 걱정하는 타입. 그런 생각이 사로잡혀 있는 타입. 근데 뭔가 좋은 일이 있어도 이 일이 계속 지속될까? 지금 당장 좋은 일인데 이게 정말 나중에 갑자기 이 일이 또 다시 이렇게 나쁜 일로 엎어지지 않을까? 이런 걸 고민하는 사고방식은 인간관계를 원만하게 맺어가기 참 어려운 사고방식입니다. 그래서 내가 부정적인 생각을 먼저 하고 있지 않나? 이걸 한번 먼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는 어떤 건가 하면요. 습관적으로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이제 또 회사예요. 이제 회사인데 이제 누가 이제 칭찬을 해줬어요. 이번에 김대리
100%그 영업 매출 달성했다면 축하해 라고 얘기를 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아우 멀려 박 대리는 120%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저는 멀었습니다. 아니, 비교하면 안 되는 거죠. 아유 게임이 되나요? 제가 감히 어떻게 이런 식으로 뛰어난 사람을 보고도 아 저 사람은 뭐 발끝도 못 따라갈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자기보다 이제 반대로 이제 부진한 사람 있잖아요. 잘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보면서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낫다. 내가 최대리보다는 낫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누구에 대한 것도 누구와 비교해서 이제 어떤 그 평가 기준을 남하고 비교해서 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우리가 이제 아무리 경쟁 사회에 살고는 있지만 습관적으로 남과 비교하는 거는 굉장히 그 인간관계를 망치는 그런 습관이라고 합니다. 어떤 거 있잖아요. 막 뭐가 부족하고 이제 왜 비교를 하면 안 좋은가 하면 굉장히 우월감을 느껴서 교만해지거나 아니면 누구랑 비교해서 이제 열등하면 열등감을 느끼거나 소외감을 느끼거나 자기 비하를 하거나 이런 이제 어떤 결과를 낳잖아요. 그래서 이제 비교하는 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제 열등감이나 교만함을 조장해서 인간관계를 어렵게 하는 거죠. 그래서 남들과는 비교하지 않는다. 이런 것도 이제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세 번째 뭔가 하면 딴 사람 말에 집중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딴 사람한테 집중하지 못하고 남 얘기할 때 산만한 병에 걸리신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주로 이제 자기 위주로 대화하시는 분들이 이제 이런 경우인데요. 내 위주로 항상 누군가랑 이렇게 모여 있으면 내 위주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답답하고 재미없는 거죠. 그러니까 남이 얘기할 땐 집중을 못 하는 거예요. 어쩌다가 이제 내가 얘기를 막 하고 있다가 남이 타들어와서 얘기를 하면 집중 못 하고 막 딴짓하고 이러다가 모든 걸 이제 내 자랑, 내 얘기, 내 관심사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남들한테는 내가 관심이 없는데 저 사람이 얘기하고 있으니까 집중이 안 되는 거죠. 재미없고 지루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중간에 말 가로막고 말 이렇게 탁 이제 자르고 들어가고 이런 경우죠. 다른 의견 이런 분들은 이제 회의 시간에도 다른 의견에 아예 귀를 딱 막아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의견은 맞고 저 사람 의견은 틀렸다라고 하는 생각이 처음부터 전제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인간관계가 원만하겠어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이제 그 지위가 높으면 어떤 이런 증상이 더 심해지죠. 이미 이제 성공하신 분들은 공감 능력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남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점점 더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런 경우 회사에서 많이 보죠. 이제 임원이나 이제 직급이 높으면 높을수록 일방적으로 회의 시간에 혼자 얘기하는 거죠. 회식 시간에도 이제 혼자 떠들고 뭐 나 때는 말이야 이래가면서 이제 혼자 얘기하고 이런 이제 윗 상사들도 공감 능력이 대단히 떨어지는 어떤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회사에서 어떤 그 내가 윗사람이면 직원들이랑 회식을 하든지 회의를 하든지 내가 얘기하는 거에 직원들은 리액션을 잘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게 내가 정말 위트 있고 재치 있고 내가 얘기하면 막 웃고 넘어가고 막 박장대소하고 너무 재밌으세요 부장님 호호호 막 이러면 정말 나 너무 유머러스한가 봐. 유머 감각이 뛰어난가 봐. 이렇게 착각들을 하신다니까요. 그렇지 않아요. 직장에 있는 그 직급 때문에 그렇게 리액션을 해주는 거지 정말 재미있거나 그렇게 길게 얘기하는 거가 정말 좋다고 생각해서 그걸 듣고 있는 직원들은 없습니다. 그 직급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듣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 대부분인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착각을 하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때 그런 태도가 그 사람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내가 스스로 이제 잘 알고 그런 걸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지 인간관계가 원만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의 혹시 말에 집중을 못하나? 나는 다른 사람의 어떤 감정에 공감 능력이 떨어지나? 이런 걸 한번 다시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또 하나 볼까요? 네 번째는 뭔가 하면요. 분노를 통해서 사람을 조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번에도 이제 회사에서 많은 케이스인데요. 회사에서 주로 이제 사람을 다루는 방법이 분노, 공포정치, 그거 하려는 이제 좀 시대에 뒤떨어진 상사들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다 통했죠. 뭐 무섭거나 굉장히 그 막 모욕을 줘가지고 그 모욕당하기 쉽지 않고 창피하니까 막 그냥 그분한테 그냥 팍 엎드려져가지고 막 충성을 맹세하고 막 일을 파닥파닥하고 그냥 맞춰주고 이러는 사람 이제 부하 직원들이 있으니까 자기가 굉장히 카리스마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직장 상사들의 착각이 있어요. 이런 것도 못해 막 소리 지르는 거. 분노를 통해 사람을 지배하려는 타입.
공포정치. 막 미친 사람처럼 소리 지르고 망신 주고 욕하고 그래야 말을 듣고 움직인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걸 또 창피한 줄 모르고 딴 데 가서 자랑해요. 뭐 우리 애들은 내 앞에서 뭐 아주 꼼짝도 못해. 어디 감히 반항을 해. 어디 감히 컴플레인이야. 그냥 한번 빡 소리 지르면 그냥 아무 소리도 못한다. 말 잘 들어. 그렇게 해봐. 라고 얘기하는 그런 직장 상사는 그 직장에서 길게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부러 말 거칠게 하거나 상대방 말을 무조건 이렇게 부정하면서 상대방을 자기 마음대로 조정하려는 그런 타입들. 그런 방법으로는 인간관계가 원만하지 못한데 본인이 인간관계가 원만하지 못하다는 걸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부하 직원들이 아무 말도 안 하면 원만하게 지금 부하 직원들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또 내 멋대로 착각하는 거죠. 근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으로 흐르는 거거든요. 그런 폭군 정치로 이제 영업 실적이 단기적으로는 이제 오른들 인간관계에 어떤 신뢰도가 없잖아요. 부하 직원하고 직장 상사 간에. 그럼 이제 신뢰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팀워크도 없는 거고, 그건 이제 단기적인 어떤 실적은 나올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마이너스죠. 주변에 이제 사람이 남아나지 않고 부하 직원들도 계속 겉돌고 이러다 보면 이제 회사에서도 안다고요. 그러면은 회사에서는 저 사람 김 부장 아니면 김 팀장 리더십에 문제가 있어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나는 막 폭군처럼 굴면서 그 직원들을 막 다 내 손에 다 쥐고 흔든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는 회사에서도 리더십 부재, 리더십이 없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놓고 이제 열심히 했는데 왜 날 알아주지 않지? 나중에 이제 나는 억울해하는 거예요. 인간관계도 원만하지 않고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모르고 회사는 나를 대우해주지 않는다고 억울해하고 이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분노를 통해서 내가 사람을 조정하려고 하지 않나? 이런 부분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볼까요? 마지막으로 보면 스스로를 비하하는 말을 자주 하는 사람도 인간관계 원만하지 않은 사람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남이 잘 될 때 이렇게 막 축하해주고 이제 기뻐해주고 어떤 그런 거 아니라 이제 부정적인 뉘앙스로 부러워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좋겠다 이런 거 있잖아요. 난 그런 구경이라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남의 누구 집들이 가가지고 좋겠네. 누구는 금수저에서 월급만 갖고 이런 집 살 수나 있어. 어림없는 일이지. 이렇게. 그러면서 나는 뭐 이런 거는 뭐 죽었다 깨나도 안 돼. 100년 이래도 안 돼. 막 이러면서 자기를 괜히 누가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자기를 비하시키는 그런 경우. 그리고 막 누구 임원 됐고 누구는 누구 애는 좋은 대학에 들어갔고 누구는 좋은 회사 들어갔고 뭐 학교에서 뭐 수석으로 졸업을 했네. 어떤 이제 이런 말을 들으면 좋겠다. 나는 정말 꿈도 못 꿀 일이야. 누군 부러워. 나는 이것밖에 안 됐는데 나는 요 모양 요 꼴인데 막 이렇게 하는. 스스로를 비하하는 말을 자주 하는 걸 옆에 있는 누군가가 들으면 그 사람은 이렇게 떨어져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이제 부족한 점을 이제 자기 비하를 자꾸 하는 사람들의 어떤 그런 심리는 어떤 건가 하면요. 나의 단점을 저 사람한테 이제 본의 아니게 들키느니 차라리 내가 이렇게 탁 터트린다 이런 어떤 심리들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상대방이 불편하죠. 그러니까 부정적인 얘기를 막 계속하는 어떤 글을 막 좋아하고 저 사람이랑 잘 사귀고 싶어, 친해지고 싶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부정적인 얘기, 그 다음에 막 셀프 디스하는 얘기 이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농담으로라도 자기 비하의 말을 자주 하는 경우가 만약에 나의 습관이라고 하면 그거는 일단 고치려고 노력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요. 아주 간단하게 인간관계가 원만하지 않은 사람들의 몇 가지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특히 회사를 예를 들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회사에서 회사 동료들과 나는 좀 겉도는 것 같아. 회사 동료들이 나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 라는 어떤 고민을 갖고 계시는 분은 지금 말씀드린 그런 5가지에 혹시 내가 속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걸 곰곰이 진지하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내 동료 중에서 누군가가 참 원만하지 못하게 참 지낸다. 근데 나는 저 친구를 좋아하니까 좀 도와주고 싶다. 근데 그 친구가 이 5가지 중에 어떤 거에 속하는지가 이렇게 탁 캐치가 되시면 그 동료를 위해서 그 부분을 좀 보완할 수 있도록 고칠 수 있도록 그렇게 조력자가 돼주시는 것도 굉장히 보람 있는 일일 것 같습니다. 자, 인간관계가 원만하지 않은 사람의 특징 5가지를 충분히 본인의 어떤 그런
상황에 맞게 활용하셔서 아주 원만하고 행복한 인간관계를 유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유세미의 직장 수업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